유산균, 배변 활동과 장 건강뿐 아니라요, 우리 건강 전반에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 꼭 먹어야 하는 이유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2023년 최신 연구에서 이 당뇨병에 대한 유산균의 효과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산균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락사입니다. 우리 장 속에서 사람의 세포수와 맞먹을 정도로 많은 수의 유산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장을 하나의 숲이라고 보시면요, 이 숲에서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때 유산균을 먹어 유익균에 힘을 실어주면요, 유해균이 좀 줄어들고 암 예방이라든지 알러지, 항염증, 면역, 이 다양한 건강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할 연구자료는 2023년 최신 연구로 유산균과 당뇨에 대한 문헌 검토를 한 자료입니다. 당뇨병에 유산균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어떤 균주가 좋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이걸 따져본 연구입니다. 우선 당뇨병은요,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혈액 내에 당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대사장애죠. 만약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도 나빠지고 심장병뿐 아니라 안구 질환, 신장병, 이 다양한 합병증도 유발되게 되는데요. 물론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주 원인은 식습관, 생활습관, 여기에 가장 크게 기인하고요.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최근 연구에서 이 장내세균총이 당뇨병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 결과들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이 장내세균총도 바뀌고요, 장내세균총에 따라 당뇨의 위험성, 당뇨의 치료,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될까요? 먼저 유산균은 크게 호기성 균주라고 알려진 소장에서 사는 락토바실러스 균주, 혐기성 균주로 알려진 대장에서 주로 서식하는 비피도박테리움 균주로 나눕니다. 검토된 연구에서 사용된 균주들 대부분요, 특정 균주 하나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락토바실러스 균주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 등 여러 가지 복합 균주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독 균주 한 가지보다는요, 최소한 두 가지 이상 균주, 락토바실러스 균주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 이게 복합된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될까? 실제로 연구에서는요, 3개월 이상 유산균만 또는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폴민과 함께 이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당화혈색소, 공복혈당, 식후혈당, 인슐린 저항성,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으로 섭취했을 때는 이 개선되는 지표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최소한 유산균을 드실 때는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균수를 먹어야 될까요? 연구에서는요, 하루에 400억 마리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이 보장균수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최소 1억부터 100억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유효기간까지 생존해야 되는 균수이기 때문에요, 제품을 만들 때는 처음에 이보다 몇 배씩 더 넣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제품 경우도 보장균수는 100억이지만 식약처 지정기관 품질검사에서 보면 400억을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이는 제품마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보장균수가 100억 정도 되는 제품을 고르되 상황에 따라 2알까지 늘려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락토바실러스 균주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가 복합되어 있고, 두 번째 최소 3개월 이상 섭취하고, 세 번째 보장균수가 100억 마리 이상, 2캡슐 정도 섭취해도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당뇨병에 유산균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저도 벌써 유산균을 10년 정도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데요, 유산균을 먹는다고 당장 모든 질병이 좋아지고 모든 증상이 없어지고 배변이 황금변으로 변하고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역할들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식습관, 생활습관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요, 어떻게 개선할지의 고민이 어떤 유산균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목 고치는 병 없습니다. 목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은 리틀약사 네이버 밴드 이용해 주시고요, 블로그, 인스타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